청양 잘 모르시죠? 청양은 충남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또 우리 칠갑산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자원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인구 3만이 조그만 아주 전통적인 농업지역이거든요. 고령화율이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37%가 넘는 아주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푸드플랜이 농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농업 관련돼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양은 이렇게 분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밤과 낮의 일교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과일이 신선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 청양하면 고추, 구기자 이렇게 잘 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고추도 청양 고추를 먹다가 다른 고추, 다른 지역에 있는 고추를 먹으니까 맛이 달라서 못 먹겠더라. 그래서 다시 또 청양 고추를 먹게 되더라.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가끔 듣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한 40%가 넘습니다. 한 43%.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일을 하면 60%가 지금 넘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특히 이 소농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농촌도 이 대농가 소농가의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농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 푸드플랜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는 뭐 아까 이제 서대문구청장님 주민참여 예산제 참 감명 깊게 잘 들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산업구조가 그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또 공업이라는 것이 농공단지 뭐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이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고,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농업을 가장 군정의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민선 7기 군수가 돼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농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과에서 농업 전반을 다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농업 문제를 가져갈 수 없다 싶어가지고 분화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고 농촌공동체과로 나눠서 농촌 공동체과에서는 푸드플랜하고 공공음식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뭐 이런 업무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농촌 공동체과를 좀 만들었고요. 이제 농장의 방향은 저희들이 크게 이제 투철이 아까 대농, 중소농 이렇게 구분했는데, 균화된 영농은 우리가 칠감마라는 농특산물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브랜드를 어떻게 가치를 높여가느냐,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5개의 품목을 정해서 상위, 그러니까 지역 생산량이 가장 높은 15개 상위 품목을 정해서 품목별로 다 일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평산은 메론이다. 그럼 메론은 당도가 13브릭스 이상이 돼야 되고, 뭐 네트는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이런 다 기준을 다 정했어요. 그 기준에 초과되는 거에 한해서 우리가 칠감마라는 브랜드를 부착을 하고, 대신 포장재와 물류를 과감하게 지원해서 유통에 좀 신경을 쓰자. 그게 이제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용산업, 그에서 소외되는 중소용산업은 이 푸드플랜을 통해서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좀 가져가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들이 분과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이제 농촌 공동체과에서는 예를 들어 푸드플랜, 공공급식,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일들이 이 행정 조직에만 맡겨서는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조직을 좀 만들어서,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지역 활성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활성화 재단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푸드플랜이고 공동체 사업인데, 이 푸드플랜은
사실은 그 개념이 이제 로컬 푸드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로컬 푸드.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청양이 60% 이상이 직간접적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판단할 의미가 없어요. 그 밖으로 가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농산물을 팔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론 질 좋은 뭐 값싼 그런 농산물도 있지만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일 공급 체계를 갖추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농산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에 로컬푸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품목이 한 600가지가 넘습니다. 가공식품까지 포함하면. 그럼 이 품목들을 어떻게 생산체계를 갖춰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생산체계를 갖추자. 누가 어느 시기에 어느 농산물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말은 제가 쉽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기획생산체계를 갖추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이고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을 민간 조직,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었어요. 지역 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서 지역 활성화 재단에 한 5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한 5명 정도 이 기본적으로 회계 업무 뭐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인력만 최소한 좀 파견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농사도 한 10년을 접었어요. 사과 농사도 접었고 도에서 저는 오래 근무를 했는데 도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했지만 또 농정국장을 한 1년 반 정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 삼농혁신을 해가지고 충남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계제로 이제 가지고 갔는데 삼농혁신의 어떤 제도 기반을 제가 거의 마련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기반으로 농산물 이용 촉진 조례, 지역 먹거리 보장 조례, 공공급식 지원 조례, 또 농산물 지역가격 보장제 조례, 군수 품질 인증 조례 이런 제도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기획생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량 다품목으로 하기 위해서 이 기획생산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2022년까지 한 100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00농가 정도 육성을 좀 하고 있으면 참여하는 농가가 한 800농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 종합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한 곳에 다 7개의 시설을 다 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업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공센터, 물류센터, 또 반가공센터, 그 다음에 전처리 시설, 산채, 구기자, 친환경 가공센터 이런 걸 다 한 곳에 지금 모아놨거든요. 지금 현재 4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3개 시설을 지금 짓는 중에 있는데 아마 이 시설이 완공되면 농민들은 다른 지역 안 가도 그쪽에서 어느 수도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그런 작물을 농민들한테 친환경 하세요 하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전국 최초로 생각한 것이 기준가격 보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산비, 그 다음에 도매시장 가격, 학교급식 가격 등등을 다 고려해서 매월 한 50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합니다. 그 가격이 정해지는데 실제 시중 가격이 그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친환경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인데 시중에서는 뭐 500원이다. 그럼 500원은 갭이 생기잖아요. 그 500원의 그 차액을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지역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그럼 그 이상 초과될 경우 우리가 정한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농민한테 다 환원을 하고 이런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먹거리 종합 투하는 통해서 각 가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한 그 과체류들을 일단 농산물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또 소포장을 해서 이렇게 파는데 그런 안전성을 담보하는 문제는
우리가 안전적 분석 센터를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류가 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그 안전성 검사를 해서 통과된 농산물에 대해서만 군수가 품질을 인정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근데 유통은 저희들이 대전에 우리가 매장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1년에 저희들이 지금 한 2년 됐는데 한 100억 정도를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100억, 1년에 그러면 한 50억 정도죠. 1년에 50억 가지고는 사실은 큰, 의미라고 보다 하여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이 대전 그 이외에 다른 지역의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 사실 판로를 개척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전 유성에 지금 연구단지인데 연구단지 내에 우리가 농산물을 납품한다든지, 지난 연말에는 우리 경기도 농산경제연구연구에 협약을 했는데 경기도에 소요되는 공급식, 합격 없이 식자재를 우리 채용에 납품하는 거 협약을 했거든요. 또 지금 세종도 저희들이 세종 대전시 합격 없이 공급식을 납품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산체가 워낙 이제 지역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생산 기반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 소비, 이 유통망 확충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여하튼 농가들한테는 그래서 한 1년에 한 150만 원, 월 150만 원 소득 농가, 한 1000농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제 지역 활성화전에서 그 같은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은 그 상임이사, 이제 그 총괄하고 있는 상임이사 같은 분들은 전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름이 있는 분을 제가 사실은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와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먹거리 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이 먹거리 위원회는 50명으로 해서 안전 먹거리 분과 또 공공 먹거리 분과 행복한 먹거리 분과 3개 분과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 활성화 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좀 들여다도 보면서 또 필요할 때는 통제도 하고 또 좋은 지원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가격 보장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서 먹거리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2년간 한 200억 정도 달성을 했고, 앞으로는 지금 2025년까지 월 소득 150만 원에 한 1,000문가 정도를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런 등등의 결과로 인해서 2021년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저희들이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2020년은 한국정책학회 정책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친환경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처음에 농민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과연 되겠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조금씩 손에 이제 소득이 잡히니까 이제는 참여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어떤 로컬 푸드, 또 푸드 플레이는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뭐 팔면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은 저희들이 생산 기반이 조금 따라가지 못하지만 저는 농민들한테 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2, 3년만 한번 고생합시다. 2, 3년 고생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지만 강한 우리 농업군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푸드편을 잘하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료원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의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구가 3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더 들어오는 병원 없어. 있는 병원이 더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우리 시골에서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예요, 의료. 그래서 저는 이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고민을 하다가 방법 없겠다. 공공의료 기능을 강할 수밖에 없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의료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하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의료원에 변변한 의사 한 분이 없었습니다. 전문의 한 분이 없었으니까.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그 공중보건의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료의 그 질이 떨어지고 지역 우리 군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높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왜 지금 암 검진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22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암 검진 못하는 자치단체가 3군데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도, 산청군, 충청남도, 청양. 그 중에 저희가 그 암 검진을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제일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의료 기능을 보강하려면 하도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내과 의사고 외과 의사 한 명씩만 좀 배치해서 좀 국민들의 불만을 좀 줄여주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한 명씩을 모시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의가 5분이거든요. 산부인과 또 내과는 하도 그래 내과 의사를 좋은 분을 모셔다 보니까 환자가 더 늘어나서 혼자 소화를 못해서 한 분을 더 넣습니다. 내과 의사가 들고 정형외과 1명, 또 정신의학과 1명 이렇게 해서 5분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안과 의사를 지금 공개 모집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전문 인력을 좀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한 25명 정도를 확보를 했고 또 의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가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한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 장비를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없던 CT기, 또 내시경기, 또 위방 촬영기, 흉부 방사선 촬영기, 고밀도 측정기 이런 게 사실은 없었던 걸 다 구입을 하고 그 이외의 장비도 이렇게 좀 최신 장비를 좀 교체를 하고 또 인력 거기에 맞는 인력 배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말씀드린 데도 우리가 암 검진을 못했는데 지금 그 암 검진을 못하는 지역의 불명예를 좀 씻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경련제로해서 무료로 혈압 검사를 해드리고 이 폐암 검진을 해드립니다. 사실은 이 태양군이 그동안에는 전국에 253개 의료원이 있거든요. 평가를 암 검진, 수검진을 평가를 하면 우리가 250등, 충청남도 15개 시군대에서 15등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250등짜리가 3등을 했고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지금 이제 검진 버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 오지 지역을 찾아가서 이렇게 의료도 진료도 해드리고 특히 토요일 날에는 그 원장이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 진료원들하고 또 공무원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날은 무료로 의료 봉사를 합니다.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검진하고 진료해주고 뭐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고 의료와 관련돼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이제 응급실 같은 데 그런 좀 불만이 좀 있긴 하지만 워낙 거기는 또 그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의료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저는 의료원이 이렇게 변한 것 같이 저는 제 생각은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농촌형 복지의 롤모델을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기반을 좀 닦고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를 두어서 그들이 주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뵈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하는 그런 또 필요한 것도 도와주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돌봄센터에서는 돌봄센터를 우리가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산동과 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식사 배달, 또 이동 지원, 운동 지원, 뭐 이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는 물론 LH에서 짓긴 하지만 저희들이 군비를 더 투입해서 공유면적을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어떤 민간 거버넌스의 컨트롤 타워를 역할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통합 돌봄과도 넣고 민간에서 있는 우리 재활센터 이런 기관도 좀 거기에 들어오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 타워를 해서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농식품부로도 농촌 협약을 통해서 434억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각 읍면별로 통합 돌봄센터를 좀 지으려는 걸 그렇게 짓고, 각 읍면별로 이동 버스를 한 대씩 좀 배차를 해서 그 버스가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 아동에서부터 우리 노인 양반들까지 교통 약자들을 이렇게 실어서 돌봄센터도 하고 또 필요할 때 시내도 나오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지역 통합 돌봄, 그 다음에 고령자 복지주택, 지금 농촌 협약, 이 3개의 큰 사업을 축을 해서 농촌의 어떤 복지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현재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맡겨서. 이것이 이제 되면 저는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농촌 복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전기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제 생각이고, 그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지금은 군수가 아니면 누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다.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주민들께서 행정 참여를 굉장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물론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정책특보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에 좀 가깝고 우리가 행정의 어떤 자문을 하는 그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이끄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사업을 하든 기획 단계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한 3,600억 정도를 확보를 했거든요. 아마 우리가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민선 7기 4년 동안 2,000억 헌데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지역에서 3,600억이라는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대개가 각 분야별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하나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그 건물을 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규모를 얼마로 가져가지 좋겠습니까? 공간 배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또 같이 저하고 같이 실제 벤치마킹도 버스로 그분들하고 함께 가서 같이 좀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계획 단계부터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가지 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많은 분야에서 거버넌스를 좀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이냐, 그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